시간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알고 가야 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동적 프로그래밍 적용 범위는 진짜 넓고 이 알고리즘 경진대회에서 진짜 매우 자주 나오게 되는 녀석이에요. 코드 테스트를 보실 때도 아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방법입니다. 오늘 한번 볼 텐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이라고 하면 되게 다이나믹할 것 같잖아요. 이름도 되게 멋있고. 근데 이분이 만드셨는데 리처드 벨만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만드시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문제에서 이 작은 문제의 모든 경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큰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붙였는데 이건 이제 어른들의 사정입니다. 어른들의 사정. 예산을 타기 위해서 여기에 그럴싸한 이름만 붙여놓은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전탐색 같은 의미도 있어요. 전부 다 모든 답을 다 찾아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시가변적 다단계적 특징이 뭐 특성이 있으니까 다이나믹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우린 이걸 볼 필요는 없고 그냥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여러 개의 문제로 나누어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작은 문제의 답을 모두 알고 있고 이 작은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문제의 답을 점점 넓혀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잘 정돈된 브루트포스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작은 문제의 해답과 이걸 이제 계속 재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배울 부분은 EN 타일링 문제로 동적 계획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 번호 100준에서는 11726번입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EN 크기의 직사각형에서 1 곱하기 2와 2 곱하기 1의 타일로 채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로는 2고 가로로는 n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진 타일은 가로 1, 세로 2짜리 타일과 가로 2, 세로 1짜리 타일밖에 없어요. 이 타일을 가지고 이 공간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문제를 조금 단순화 시켜보죠. 일단 해볼게요. n이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n이 공간이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n이 2일 때를 보시면 요 두 방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좋은데 일단 뭐 잠시 멈추시고 한번 그려보세요. 이 그려보면 이게 요렇게 돼요. n이 2일 때는 요렇게 됐으면 n이 3일 때는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다음 4까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4까지 그리면 요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5나 6까지도 그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더 그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그려보시면 어느 정도의 감이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규칙을 한번 볼까요? 어떤 규칙이 있는가 쭉 놓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규칙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n의 1번입니다. n의 1번. n의 1번에서 이제 보시면 n의 2번으로 왔을 때 얘를 잘 보시면 공간이 하나가 더 늘어난 거니까 얘를 채운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얘의 조상은 누구냐면 얘예요. n의 1번에서 온 애가 바로 얘죠. 근데 얘는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일단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 두 개짜리에서 공간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하나를 붙인 게 얘예요. 여기 이렇게 하나가 더 붙은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얘의 조상이죠.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몰라요. 일단. 그 다음에 얘를 보시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짜리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를 더 붙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거죠. 여기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n4일 때는 n3일 때에서 그대로 얘네를 가져온 거예요. 얘가 3개니까 여기 3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 3개를. 3에서 2를 보면 2에 2개가 있었으니까 얘네 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에서 2를 보면 이 2개 중에 얘는 이거에서 하나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죠.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 애들. 얘부터 볼게요. 얘는 공간 2개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얘보다
공간이 두 개 적은 곳에서 왔을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n이 0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서 온 애가 바로 얘죠. 이 두 개를 붙이면서 왔어요. 그쵸? 그럼 얘는 어디서 왔느냐를 보시면 이 두 개를 붙인 거잖아요. 그쵸? 이 두 개짜리를 붙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왔냐 하면 얘의 조상이 바로 얘죠. 여기서 두 개를 붙인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얘네 둘도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왔냐 하면 얘에서 이 두 개를 붙인 게 바로 얘예요. 이 두 개를 붙였죠. 그 다음 얘도 볼까요? 얘는 어디서 왔냐면 이렇게 연결된 거죠. 얘가 여기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네 둘은 이 전에서 이 개수만큼 생기는 거예요. N3에서 보면 전이 한 개였으니까 여기서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n번째를 구하려면 n-1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n이라는 건 n-1, 그러니까 하나 전에서 요걸 하나 붙이면서 나오는 애들, 한 줄 전에서 요거 하나씩만 붙여서 나오는 애들과 전에서 이걸 두 개씩 붙여 나오는 애들의 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이건 n 한 줄 전, 이건 공간 두 개를 차지하니까 두 전에서 이 합을 한 게 바로 fn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래서 확장을 쓰겠습니다. 이 백준이라고 검색하셔서 이 확장을 설치해 주시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자, 가볼게요. 문제 보기, 그 다음에 11726번입니다. 자, 11726번 파일이 만들어졌고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네, 일단 n이라고 하고 인풋을 받을게요. 이걸 받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면 F1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F2가 있다고 해볼 때 이걸 전부 다 1로 줄게요. 여러분들 어려우실 테니까 1이라고 해놓고 이게 0번째라고 해봅시다. 2는 1이고 첫 번째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0번째일 때도 하나의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0번째일 때도 하나가 있다. 그럼 이제 F3은 F1 더하기 F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for in range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0, 1번까지는 구했으니까 2번부터 n 플러스 1번까지 구할 겁니다. 그래서 F3을 구하는 방법은 F1 더하기 F2를 하면 돼요. 2번째를 이 안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나면 이제 F1을 F2로 바꾸고 F2를 F3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은 프린트 F3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2가 나오고 55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F3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뭐냐면 얘를 A,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를 1, 1이라고 해놓으면 이제 이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A는 B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B는 A랑 B를 더한 값이 되는데 이미 A를 썼지만 여기서 B라고 써놓고 이걸 A 더하기 B라고 쓰면 이 식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 B가 먼저 저장돼서 계산이 되고 B를 이쪽으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A는 B가 되고 B는 A 더하기 B의 값으로 가요. 그럼 결국 그 값이 저장되어 있는 마지막 곳에서는 B의 그 값이 저장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거 채점식 해볼게요. B가 됐죠? 여기서 이걸 고쳐서 한 25로 해볼까요? 25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잘 보시면 여기서 이걸로 나눠주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나머지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럼 이걸 채점 돌려볼게요. 채점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제출에 가서 할게요. 되게 오래 걸리긴 하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릴 텐데 이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는 과연 정답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얘는 틀린 게 있어요. 보세요. 2를 넣었을 때 에러가 나게 됩니다. F3에 대한 값이 정의가 안 됐거든요. 여기에서 n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3을 1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긴 되는데 여기서 나머지 계산 안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제출했던 이 코드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이제 아래에서 하느냐 위에서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느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이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이걸 나눠서 계산하느냐 아니면 계산이 다 끝난 후에 계산하느냐. 우리가 예전에 문제 풀어봤죠.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렇게 덧셈이 계속 되는 와중에 이걸 끝에 하느냐 처음에 하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메모리를 조금 더 적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제 결과로 보여드리면 이제 결과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가 다르죠. 이게 이제 숫자가 얼마나 커졌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건데, 이 코드가 보시면 여기에서 미리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메모리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범위가 이 안에서만 계속 도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돼 있고 나면, 얘를 잠깐 보시죠. 1000을 해주시면 저장이 됐고 하면 숫자가 이렇게 커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숫자들을 다 저장하면서 가는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되게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아지니까 우리가 좀 더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다음번엔 다른 동적 계획법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